금속 공예. 신라의 황금 보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인류학적으로 원래 본바탕이 다른 종족인 것처럼 한국 미술에 나타난 사상적인 배경이나 조형의 아름다움 속에는 한국 사람들만이 이어온 본바탕 문화에서 오는 독자적인 의장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유물 중에서 우리나라 미술사의 초기를 장식하는 보물의 하나인 삼국시대 신라의 황금 보관은 가장 뚜렷한 존재라고 할 것이다. 외정 총독 정치의 초기에 한국의 미술사나 고고학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개척되었고, 따라서 신라의 황금 보관들도 그들의 손으로 발굴되어서 한때 황금빛 찬란한 신라 고분의 이러한 장신구들은 세계 동양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넓고 얇은 금판자를 단순하게 오려 금실로 꼬아맨 이 황금 보관의 기법은 매우 소박하고 간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각 부분의 높고 얇기와 크고 작기, 그리고 굵고 가늘기의 비례가 매우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전체적인 조형 효과가 매우 세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즉 끈덕진 욕심이나 지나친 잔재주를 부림이 없이 매우 세련된 조화미와 보관으로서의 위엄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겠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관은 머리 위에 얹히는 넓은 테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둘레에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오려 세운 소위 대생수 지형과 호생 녹각형의 장식 5개를 둘러 세운 것이 기본을 이루는 뼈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식들의 표면에는 얇은 금판자를 콩짜개만한 크기의 정원으로 오려서 금실로 무수하게 꼬아 달아 조그만 진동에도 이 작은 장식들이 흔들려서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는 황금빛의 효과를 노렸고, 그 사이사이의 요소에는 비취욕으로 만든 고곡을 금실로 꼬아 달아서 황금빛 사이에 일렁이는 푸른 비추의 신선한 색채 효과를 거두도록 마련했다. 보관 테두리의 양면 귓전 위에서는 한 줄씩의 금사슬 장식이 드리워져서 양 어깨 위에 얽히도록 되어 있고, 이 금사슬 장식의 끝에는 특별히 빛이 고운 비치옥 속돌로 만든 고곡을 하나씩 달았고, 사슬에는 심엽형의 작은 금장식을 층층이 꼬아 달아서 진동하는 금빛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관의 이러한 기본형은 외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안에 감투처럼 생긴 내관이 있고 그 위에 새의 날개 모양으로 된 긴 관이 2개가 꽂혀 있다. 이 날개 모양은 당초문을 투각해서 비교적 잔손이 많이 간 부분이며, 두 날개에는 외관이 꼬아 단 것 같은 작은 금장식을 무수히 장식해 놨다. 이러한 보관의 양식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예가 없으며, 일부 일본의 고분에서 이러한 양식을 갖춘 도금한 동제 보관이 발견된 예들이 있으나, 이것은 물론 신라 문화의 감화를 받은 지방에 남겨진 유물이면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독특한 신라 보관 양식의 본고장이 어디일까 하는 문제는 그동안 고고학의 발전에 따라 점차로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즉 한국 민족의 본바탕인 동북아시아 계통의 여러 족속들,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의 이 계통 족속들이 남긴 고대 유물 중에는 신라의 금관을 방불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목을 끌었다. 즉 신라의 보관은 나무나 사슴을 매우 상징화 또는 도식화하여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 뿔만으로 단순화했지만, 그들의 보관은 금판자나 은판자로 사실적인 나무와 사실적인 사슴을 오려서 장식함으로 해서 그 근본 배경에 같다는 것을 가려내게 된 것이다. 특히 시베리아의 보관은 부속과 관계가 있는 유물로서 우리나라의 면면이 이어져 오늘에도 끊임없는 샤머니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본바탕을 문화로서 지니는 보관의 정신적 배경에 대해 밝혀봐야 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금 귀고리. 고대의 금 귀고리 하면 고고학자들은 우선 신라의 금 귀고리를 연상할 만큼 신라의 금속공예 미술을 특징 짓는 존재의 하나로서 세계 고고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신라 금 귀고리의 시원 양식을 따져보면 물론 신라 강토에서 가까웠던 평양의 낙랑 고분에서 발견되는 이당 양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당초에는 매우 간소했던 그 의장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신라 귀고리 양식이 된 것이다. 즉 한국 고대의 귀고리 양식은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로서 자리 잡았던 낙랑을 한국 반도에서 몰아낸 4세기 무렵 고구려를 거쳐 신라에 들어왔고 신라가 이것을 받아들인 후 당시 금산국으로서 풍부한 황금을 생산하던 신라의 귀족사회와 왕가에서 황금제 장신구가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따라서 금 귀고리도 다양한 의장과 세련된 공기를 발휘하게 되었다. 원래 신라의 귀고리는 태환식과 세환식 두 종류로 나뉘어 발달하여 왔는데 태환식 귀고리는 속이 빈 굵은 고리에 통쇠로 된 가는 고리를 잇따라 달고 이 통쇠 고리에 여러 모양의 장식을 달아 드리워지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 금 귀고리는 바로 이러한 태환식 귀고리 중에서도 걸작이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작품이며 드리워진 장식에는 상하 2단으로 마련된 주반이 있고 이 주반 둘레에는 작은 심엽형 장식들을 무수히 꽂아 달았으며 맨 밑에는 하트형의 큰 장식 하나를 달아서 전체의 비율을 매우 적정하게 해 주었다. 굵은 고리에는 금자라기로 육각형의 구간을 연속해서 만들고 그 육각형의 구간 안에는 초연 무늬를 역시 금자라기로 장식했고 가는 고리에는 초연 무늬를 그 아래 들이운 장식들에는 금실과 금자라기로 변두리를 장식해서 그 찬란함이 다른 귀고리에 비할 수 없을 만하다. 금싸라기와 금실로 금제 공예품을 이처럼 장식하는 기법은 그리스의 고대 금제 공예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이 중국을 통해서 동해 바닷가 신라에까지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유물은 1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낙랑시대 금제 혁대, 서감리 고분에서 발견, 전형적인 이 기법이 쓰여 있으며 당나라 시대의 김귀골이나 금제 장신구 종류에도 이 기법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법을 누금세공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중국 한나라 시대의 강고한 이당 양식을 받아들여서 신라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양식으로 세련시켰고 여기에 나타난 신라인들의 창의 있는 표현에는 후대 한국 장신구에 끼친 연원적인 영향도 컸을 뿐 아니라 같은 시대의 이웃나라 일본 귀고리의 유물품을 보고 있으면 당시 신라 문화권 내에 들어있던 일본 문화의 양상을 보는 듯도 싶다. 귀걸이라고 하면 모두 서구풍의 신식 장신구인 줄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걸이는 구한말 일제 초까지도 함경도나 평안도의 시골에서 실용하는 예가 많았던 것은 그 무렵의 민속조사 사진 자료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더러 이미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우리 민족의 귀걸이 장식은 깊은 연원이 이루어져 있었다. 더구나 삼국시대 신라의 금귀고리는 그 양식이 다양하고 그 금공 기술이 원숙해서 지금도 보면 눈을 놀라게 해줄 때가 가끔 있다. 크고 작은 신라 금귀고리를 모아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고대 광실 넓은 대청 위에 풍경소리 들으며 앳된 여인의 핑크빛 두 볼 위에 간들거렸을 아기자기한 귀고리들의 자치체가 아물아물 보이는 듯 싶다. 굵은 고리로 된 것을 태환식, 가는 고리로 된 것을 세환식이라고 부르며 이 고리에 금사슬을 느리고 금 활용고를 달았으며 그 아래에 하트형 장식이나 나무 열매 또는 버들림 모양의 금 장식을 달았고 때로는 활용고에 하늘색, 초록색 같은 유리 구슬을 박아서 그 아롱진 아름다움이 먼 신라 귀족 사회의 꿈을 속삭여 주는 듯도 싶다. 이 귀고리들은 1300년 의 긴 잠 속에 새겨져 신라인들의 무덤 속에 들어 있었으며 모두 얼굴 양옆 두 귀의 언저리에 놓여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죽어간 사람을 생시와 같이 성장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이 2쌍 이상의 귀걸이를 걸고 있었으며 남자의 시체에서도 귀걸이가 발견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요사이 남자들의 채통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쑥스러운 일이 하나에 틀림이 없으나 그때의 신라 귀인들은 남자라도 굵직하고 탐스러운 황금 귀걸이를 걸고 신라 서울의 큰 거리를 활보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신라의 금 귀고리의 발달은 그 당시 중국에서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특이한 양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동해바다를 건너 일본의 고대인들을 자극해서 신라의 귀걸이를 이 아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귀걸이들이 일본 고분 시대의 무덤에서도 가끔 발견되고 있다. 상원사 동종 어느 해 겨울 눈이 강산처럼 쌓인 달 밝은 하룻밤을 오대산 상원사에서 지낸 일이 있었다. 새소리 물소리도 그치고 바람도 일지 않는 한밤 내내 나는 산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고요의 소리에 귓전을 씻으면서 새벽 종소리를 기다렸다. 웅장한 소리 같으면서도 맑고 고운 첫 울림이 오대산 깊은 골짜기와 숲속의 정막을 깨트리자 길고 긴 여운이 뒤를 이었다. 어찌 생각하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간절한 마음 같기도 한 너무나 고운 소리였다. 이렇게 청정한 종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이 절의 스님들은 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가다듬고 또 어지러워지려는 마음을 마음속을 씻어내는지도 모른다. 신라 성덕왕 24년 725년 신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모아 이룬 이 종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 종 중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랜 종이다. 높이가 1.67m이니 한국 남자 보통 키의 한 길이나 되는 큰 종이며 종의 어깨부터 종구에 이르는 종신의 긴 곡선은 은근스러우면서도 전화한 기품을 보이고 있어서 소위 한국적인 선의 아름다운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온건한 조각으로 된 용트림으로 종의 꼭지를 삼았으며 이 꼭지에 이어서 용류라고 불리는 적정한 비례의 파이프형의 장식이 세워져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종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의장을 나타내었다. 또 종의 어깨와 종구에는 비천의 보상화문을 부조한 견대와 하대 그리고 9개씩 도드라진 종류를 테두른 4군데의 유곽에도 같은 부조로 된 대문이 장식되어 있다. 종신의 중심부에는 이 억은 맡겨서 주악 비천상과 연화문으로 된 당좌를 2군데씩 부조했는데 당좌는 종이 울릴 때 당목으로 치는 장소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 신라 종의 양식은 물론 중국의 은주 고동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특이한 종 양식은 오로지 한국 종에 있을 뿐이어서 학자들은 이 종을 한국종이라는 학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상원사 동종을 비롯해서 신라의 종들은 고대 한국 미술사에 나타난 비상한 아름다움으로 그 죽음술과 조형미 그리고 마치 영겁의 소리에도 비킬 수 있는 아름다운 종소리는 국제 수준에 오른 세계 명종의 하나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성덕여왕, 성덕대왕 신종 이 종은 불교가 가장 번성하던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으로 이 시대 우리나라 종으로서는 오대산 상원사 종 및 이번 전란에 소실된 설악산 발견 정원 20년 명신라 범종과 더불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련의 작품으로서 국보 중의 국보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종으로 오늘날 실존된 예는 희귀하며 일본에 가 있는 월전상공 신사종과 우자 8번 궁종 등 기타 사례가 있으나 모두 연대도 뒤지고 기술이나 표현도 훨씬 쇠퇴한 것으로 이 성덕대왕 신종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다. 이 종은 지금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명문에 의하면 신라 제25대 경덕대왕이 그 선고인 성덕왕을 위하여 황금 20만 근을 들여 주조하려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매 다시 해공왕이 유명을 받들어 동왕 7년 771년에 완성하였으며 성덕대왕을 위하여 세워진 봉덕사에 두었던 연유로 봉덕사 종이라고도 한다. 구경이 7척 5촌이나 되는 대종으로 왕고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을 갖춘 명종이다.
종구는 부드러운 팔릉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대 견대 육학의 주련을 풍요한 보상 화문으로 장식하고 사면의 육악 안에는 각 9개씩의 연화문 종류를 넣고 육악 아래 종체엔 나부끼는 듯 아름다운 곡선으로 비천상이 양각되어 있다. 화려하면서 박력 있는 용통과 용유 등 모두가 세련되어 이 종 전체를 온화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당대의 당나라나 일본의 밀축, 평안시대의 종들은 끝모양의 선으로 종체를 묶은 것과 같은 공통된 양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 종은 그러한 양식을 벗어나 우수한 창의로서 한국적인 양식을 완성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전승된 소위 한국종이란 학명과 정통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남겨진 것이다. 용두보당. 어릴 때 북어 눈가를 빼먹으면서 나는 북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나는 북어의 해식은 얼굴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은 굴비의 얼굴에서도 느끼긴 했지만 북어의 얼굴에서 받은 우는 얼굴의 메마른 인상은 나이 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망막과 심장 속에 아로새겨져 있어서 내 나름의 슬픔인지 한국 사람 공통의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우는 얼굴의 영상으로서 내 생애에 걸쳐서 잠재해 온 듯이 느껴진다. 이번에 뜻밖의 청동으로 새겨진 한국 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즉각적으로 이 용이 울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느낌이 되었고 이어서 아마도 이 용은 한국 사람들의 여망을 한 몸에 안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드름을 피운 입 수염과 콧등에 돋아난 뿔 그리고 부릅뜬 눈매에서 두려운 용이라기보다는 착한 용으로 느꼈고 전지전능의 용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익살스럽고 가난한 선생님 같은 용이라는 느낌이 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의 소망과 애환을 익살스럽게 가누어주는 한국 사람의 용이 그럴 테지 하는 턱없는 생각을 해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는 범의 얼굴도 그 나라 사람들의 심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 범의 그림이 그리도 익살스럽고 안 두려워 보이듯이 한국 사람이 새겨낸 용도 그러하다는 말이 된다. 이 용의 얼굴은 용두 보당이라고 이름 지어진 불교 공예품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기단 위에 긴 장대를 세우고 장대 끝을 이 용의 머리로 삼은 것이다. 불교 공양 양식에 쓰이던 의구의 하나로 만들어진 까닭에 까다로운 격식을 갖추어야 했고 따라서 이러한 유물은 또 어디에고 남아 있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다. 다만 국립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에 새겨진 그림 중에 이러한 용두보당의 예를 유일하게 볼 수 있었다. 원래는 황금으로 도배되어 찬란한 얼굴이겠지만 지금은 거의 금이 벗겨지고 연초록빛 아름다운 등록이 나서 이 용두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우어 준다. 익산 왕궁리 석탑 사리 장치. 불타에 비치는 찬양이 사무치고 맺혀서 이루어진 사리 장치. 말하자면 석가모니의 분신을 모시기 위한 불도들의 온갖 정성이 응결된 거룩한 조형이 바로 사리장치가 지닌 아름다움이며 또 눈으로 느끼는 창가와도 같은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섣달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리에 있는 백제석 5층 석탑을 증수할 때 탑 기단부 사리공에서 발견된 이 사리함과 사리병은 그때 함께 나온 순금 제 금강경 책과 함께 세상을 놀래준 우리 민족이 지닌 제1급 문화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사리병은 은으로 만든 사방좌 위에 연결된 앙년사리병좌 위에 놓이게 마련되어 있고 고운 초록색 유리로 만든 사리병의 날씬한 긴 목에는 순금으로 만든 연꽃 봉우리 모양의 마개가 꽂혀 있어서 각 부 비례의 적정한 눈맞이 이만저만 세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리병좌는 순금제의 방합 안에 모시어졌고 이 사리방합은 찬연한 금색을 내고 있어서 초록색, 은색, 황금색 등의 색상의 주어가 주는 효과가 매우 인상적이다.
방합의 사면과 네모 지붕 모양의 뚜껑 표면에는 빈틈이 없다. 크고 작은 원권문을 찍어서 장식하고 합의 사면 중심부에는 초문과 불교적인 화연문이 혼성된 좌우 대칭적인 화문이 찍혀 있어서 이 무늬가 지니는 고격이 보통이 아님을 말해준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 불교의 사리 장치에 나타난 공예가 매우 세련되어 왔음은 다른 여러 예를 보아 알 수 있으나 이 익산 왕궁리 석탑 사리 장치처럼 조형의 기본 의장이 별격적으로 세련된 작품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기교적으로 보나 장식 의장으로 보나 이렇게 강고하면서도 고도의 세련을 보인 예는 참 드물다. 초록색 유리 사리병은 불과 아기들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크기면서도 바라보고 있으면 고려 청자의 큰 장경병이 지닌 맵시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작은 물건이라는 생각을 잊게 해준다. 말하자면 꼭 필요한 기교와 장식만이 집약되어서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는 점으로 이 사리장치가 지니는 공예미의 본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본성은 단순 위에 장점을 둔 우리 공예 전통의 본 궤도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사스럽고 다양해야만 정성이 들었다거나 또 아름답다는 속된 솜씨가 아니라 목욕재개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청순한 아름다움이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송림사 전탑에서 나온 장식꼬지.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송림사 예터에는 근세의 초라한 법당 한 채가 남아있지만 원래 신라시대에는 어엿한 명찰이었던 듯 절 앞마당에는 기울어져가는 5층 전탑 하나가 서 있다. 1959년 4월 이 탑을 중수하기 위해서 헐어 내렸을 때 황금빛 찬란한 보과형 사리장치 한 벌과 함께 아름다운 나무 모양의 금은 장신꽂이 하나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나무 모양의 장식은 두꺼운 음판대기를 투각해서 대생수 지형의 날씬하고도 아리따운 나무 한 그루를 만들고 그 나무가지마다 무수한 작은 하트형의 장식을 금실로 깨어 달아서 조금만 진동해도 이 무수한 장식들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 반짝이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나뭇가지의 끝은 모두 보주형으로 이쁘게 마무르고 전체의 도금색이 찬란해서 흔들릴 때마다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우선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 불교도들이 이것을 보리수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연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리장치에 포함된 여러 가지 보물들과 함께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반드시 그 속에 불교적인 유물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러한 장식꽂이 모양과 비슷한 대생수지형 장식은 삼국시대의 신라 금관과 백제시대의 금동관 장식 등에서 볼 수 있는 의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전체의 높이가 불과 22.3cm의 조그마한 장식꽂이이지만 만든 솜씨의 세련된 품이라든지 격식의 지닌 뜻의 깊이를 헤아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보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의 전성기라고 짐작이 되지만 삼국시대 이래의 오랜 전통, 특히 동북아시아족 고유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관모의 특이한 장식 의장을 이 장식꽂이가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본다면 한국 고대인들이 키우고 닦아온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의 한 숟갈이 이 꽃이 장식에 담뿍 스며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구나 싶을 때가 있다. 은입사 동제 정병 맵자 한다는 말이 애누리 없이 그대로 쓰여서 조금도 과장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고려 청동 정병이 지니는 날씬하고 세련된 매무시 같은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정병은 원래 불교를 따라 중국에 들어온 군디카라는 이름의 불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후 고려시대의 그 세련의 절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동제 정병뿐만 아니라 청자 정병도 유행해서 그 형태의 아름다움이 중국 정병이나
인도 정병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었으며 청동제 정병에는 은입사, 청자 정병에는 청자 상감 같은 특이한 장식 기법을 써서 그 형체의 아름다움에 곁들인 무늬의 효과가 한층 아취를 더해 주었다. 이 정병은 바로 청동 바탕에 은실로 호수 언저리의 한가로운 자연 청취를 새겨 넣은 보기 드문 가작으로 지금은 녹이 나서 연두색으로 변색한 바탕에 수 놓아진 은색의 산뜻한 색채 조화가 우선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 수양보들 긴 가지들이 산들바람에 나무끼는 늪가에는 갈대숲이 듬성듬성 우거지고 물 위에는 한가로이 떠있는 산오리들, 하늘에는 늪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떼와 오리들이 동양화다운 포치로 아취 있게 새겨져 있다. 수양보들 밑으로 노를 젓는 삿갓 쓴 인물이 두어 사람. 하늘 저쪽에는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먼 산이 있고 손잡이가 되는 병목에는 구름 무늬를 듬성듬성 장식했다. 곧바로 세워진 긴 부리는 물을 따르는 귓대이고 병 어깨에 붙은 막에 달린 병 입은 물을 넣게 마련된 것이다. 이 병 입에 달린 막에는 역시 은으로 투각한 유려한 당초문을 덮어서 장식했으며 손잡이 위에 마디처럼 붙어있는 위에도 역시 아름다운 당초문을 은으로 투각해서 씌우고 있다. 은입사라는 것은 청동제의 그릇 표면에 문이나 그림을 새기고 새겨진 흠 속에 운실을 두드려 메워서 은색 무늬를 이루도록 고안된 기법이다. 이것은 마치 나전칠기에 자개를 오려서 박는다거나 또는 청자 상감의 백토나 자토로 무늬를 새겨넣는 기법과 함께 상감 기법이라고 불리는 공예 장식의 일종이다. 이러한 은입사 기법은 이미 먼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시작된 기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의 불기 등 속에 그러한 작품이 적지 않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입사 기술은 고려시대의 최고로 세련되어서 청자 상감의 발생에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